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직접 원하는 800V 직류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 세계 1위 2주씩 4월 끝나기 전에 한 주라도 사모하라 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올해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2026에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력 설계 방향성으로 800V 직류 아키텍처를 공식화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선언인데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글로벌 반도체 전력 기업들이 너도나도 손을 들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변화의 수혜를 가장 빠르게 오늘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데이터 센터는 서버렉 한 개당 전력이 10에서 20kW 수준이었는데 지금 AI 서버는요, 렉 하나에 최대 1MW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50배나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이 외부에서 교류 전기가 들어오면 지금 밑에 보이는 방식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환해 서버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변전실에서 전압을 한번 낮추고요. 배전반에서도 또 낮추고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변환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력 손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따르면 기존 54V 방식으로 렉 한 기당 1MW를 공급하려면요. 구리 버스바만 200kg이 필요하고 1GW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경우 무려 20만 kg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리 20만 kg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구조인지 숫자만 봐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꺼낸 해법이 바로 800V 직류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교류를 여러 번 변환하는 방식 대신 변전소 단계에서 바로 800V 진류로 한 번에 바꿔서 서버 렉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류 방식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이 800V 직류 방식은 한 번에 서버 렉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력 변화 단계가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동일 배선 대비 전송 용량이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발생이 줄어드니까 냉각 비용도 낮아집니다. 구리 배선도 대폭 줄어들고요. 엔비디아는 2027년 자사 차세대 렉 스타일 이 카이버가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800V 직류 성일계가 본격 확산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카이버 렉은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이 안에 전부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개에 가까운 GPU를 연결하는 초대형 AI 컴퓨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깔리는 데이터 센터라면 전부 800V 진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인피니언, 르네사스, ST마이크로, T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800V 진류 이 솔루션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ABB도 NBB와 대규모 전력 분배, 냉각 솔루션 전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엔비디아가 그린 그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라는 거는 이 변전 장비는 A회사, 배전 설비는 B회사, UPC는 C회사, 나머지 기타 D회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사다가 현장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800V 이 진류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류 시스템은 교류보다 훨씬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체 전력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품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축이 제품에서 솔루션 설계 역량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이 역량을 갖추고 실증까지 마친 한국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LS일렉트릭, LG전자가 협력해서 충남 천안에 국내 최초 이 DC 직류 전력 통합 공급 시설인 DC 팩토리를 구축했고 올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1MW급으로 전력 공급을 처리할 수 있는 직류 배전 라인을 실증한 국내 첫 번째 사례죠.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짓고 돌려봤다라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은 올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빅테크향 데이터 센터 수주액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4월인데 5천억이에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데이터 센터 월드 2026에 참가해 직육 솔루션 전면 공개로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2023년 판교 R&D 센터에 국내 최초 진류 배전 설비를 적용했고요. 한국전력은 경기도 본부 사옥을 진류 집약형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이렇게 짓는 프로젝트를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들 얼마나 빠르게 지어야 하냐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만 해도 수십조 원씩 쏟아부으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이 속도에 맞추려면 전력 설비 공급 속도도 빠르게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게 모듈형, 스키드형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미리 전력 설비 전체를 패키지로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가져다가 연결만 하는 방식이죠. 이튼이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이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냐가 이 시장의 또 하나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 방식 자체가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2027년 카이버 렉 본격 출하에 맞춰 이 표준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교체되는 겁니다. 한 번 깔리면 10년, 20년 쓰는 설비들이 전부 직류 기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맨 앞에서 이미 실증까지 마친 한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장에서 이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담아놓는 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섹터에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전력 공급 방식이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고 그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이 시장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바로 그 기업이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한마디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꽂히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전력 설비 A부터 Z까지 구축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배전만, 차단기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직류 솔루션까지 전력의 인프라를 전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은 자사 천안 산업장에 DC 팩토리를 구축해 1메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처리할 수 있는 직류 배전 라인을 실증했고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현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올해 4월에 북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수배전반과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는 이 107억 원 규모의 계약을 공시했고 자회사 LS 파워 솔루션은 미국 중부 지역 빅테크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그리드에 34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하는 1,066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누적이 2,700억 계약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 빅테크 데이터 수주 누계가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4월인데 5천억이죠. 작년 연간 이 신규 수주가 3조 7천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였는데 올해 증권사들은 5조에서 많게는 6조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800V 직류 아키텍처를 2027년 카이버렉 출하 시점에 맞춰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표준에 맞춰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그 교체 수요의 가장 앞자리에 있습니다.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죠. 직류는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전력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공장 짓고 수주받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의 대장주인 거죠. 다만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눌려주면서 바닥자리에서 눌림목 잡고 반등 나올 때 그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불장인 시장에서 언제까지 눌려줄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800V 직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이제 막 바닥에서 급등이 시작될 타이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셔서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섹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한번 시작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급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셔도 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런데요. 변압기와 케이블 이 두 가지로 전 세계 전력망의 혈관과 심장을 동시에 만드는 회사. 그래서 1968년에 설립된 국내 전력 산업의 오랜 기업인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수혜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전기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전선 부분, 그리고 하나는 전기를 전달하는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446억 원, 영업이익이 1,51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0% 증가한 수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2,100억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냐? 핵심은 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입니다. 올해 1월 미국 발전 사업자와 1977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한 해를 시작했고 4월에는 이 캐나다 알버타주에 건설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200억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4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벌써 21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만 벌써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미국이 지금 한국산 전력기기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발주처들이 그 관세를 자기들이 직접 부담하면서까지 한국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내에서도 이 정도의 품질의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변압기를 주문하면요. 최소 3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압 케이블의 매출이 전년 대비 43.7%가 증가했고 미주 지역 변압기 매출은 160% 늘며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도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를 통해 변압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4,300억대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완성됐으니 올해부터 돌리는 족족 바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이 800V 직류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마다 이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일진전기는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죠. 게다가 정부의 이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라는 추가 모멘텀도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핵심 기술인 500kV급 전압형 HVDC 변압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 HVDC가 장거리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인데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원에서 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수조원 규모의 국내 수주 기회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북미 데이터 센터 수조 폭증, 공장 증설 완료 생산 캐파 확대, 그리고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추가 모멘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변압기 하나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기업인데 변압기가 왜 중요하냐?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만 볼트짜리 고압 전력을 낮춰서 써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변압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800V 직류 방식이 확산되면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전압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고성능 변압기가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변압기 주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유틸리티 고객사들의 예약된 수주 스케줄을 앞당기며 실질적인 수주 금액을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수주 현황을 보시면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 회사와 2,778억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수주 성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미국 최대 송정만 울려 전력 회사와 986억 원 규모의 765kV 변압기 계약을 추가로 따냈죠. 그러니까 765kV가 이 미국 내 최대 전압 사양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안 되죠. 그러면 직류 혁명과의 연결고리는 뭐냐? HD 현대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의 고효율, 저발열 요구에 최적화된 직류 전환 변환 장치와 전기를 초고속으로 차단하는 차세대 반도체 차단기 SS12 이 기술의 핵심 컴포넌트 기술력을 확보했고 2023년 세계 최초로 1메가와트급 빌딩용 직류 배전 설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예요. 직류 배전 설비를 실제로 상용화한 건 HD 일렉트릭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보시면 수주 목표는 42억, 우리나라 돈으로 6조 1,100억 정도 되고요. 매출 목표는 4조 3,500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팔고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팔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류 시대가 오면 고사양 변압기가 더 필요해지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에게 이건 시장이 커지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종목들 좋은 거 알겠고 전망 좋고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이 타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장 시작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의 이슈나 재료 그리고 당일 단타 관심 종목들 타점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5월 8일 오전 9시 2분 그래서 5월 8일 오전 9시 2분에 관심 종목 하면서 가온 전선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 5월 8일 금요일 장중 47만 7천 원의 고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전 9시 2분부터는 17.77%의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 계셔서 이 가온전선 종목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지금 17.7%의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그러니까 오늘 시장 직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5월 8일 오전 9시에 오늘 장중에 18.19% 상승 나왔는데 그 중에서 17.54%의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됐고 이 종목 역시도 영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참고하셔서 수익을 벌어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오전 9시 1분에는 대한전선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5.36%의 급등 나와줬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종목 역시도 12.36%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후 타점이 나와서 우리가 단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나왔을 때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당일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소통방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이런 식으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설문조사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참여하시면요. 지금 바로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은 실제 존재하는 방이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현재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지켜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방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공부방뿐만 아니라 오늘의 추천주,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대장 종목 역시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대장 추천 종목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